안녕하세요. 저는 일반고 자연 계열 학생입니다. 내신이 2등급 후반이기도 하고 학생부 기록 내용이 많지 않은 편입니다. 서울 경기권으로 지원하고 싶은데 제 경우 수시로 지원이 가능한 전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학생의 고민 상황을 들어봤는데요. 우선 학생 상황 분석을 통해서 학생의 고민을 해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생의 내신 평균 등급은 2.79 등급으로 2등급대 후반의 학생이에요. 수상 실적은 역사 탐구 대회, 교과 우수상, 자기소개서 쓰기 대회, 진로 체험의 날 보고서 대회, 또 진로 진학 캠프 보고서 대회, 백일장 봉사상 과학의 날 등등의 수상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수상 실적은 적은 편이 아니에요. 양적으로도 학생이 열심히 이제 대회에 참여했다라는 것이 보이는데 특이한 부분은 여러분들도 지금 들으시면서 아마 특이하다라고 생각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연 계열 학생인데 과학이나 수학 관련 상은 한두 개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글쓰기 대회 상이 많죠. 그렇게 보다 보면 이 학생이 자연 계열이지만 뭔가 글쓰기 능력을 갖춘 인문학적인 어떤 자질도 좀 갖추고 있던 학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적으로 풀어가면 이렇게 스토리를 풀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만약에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 자연계인데 수학과학 쪽 상이 너무 없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수학과학 쪽의 우수성은 좀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자신의 장점으로 어필할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임원 활동은 학생의 부회장 활동을 했었고요. 동아리는 1학년 때 이제 컴퓨터부, 2학년 때는 과학 동아리를 활발히 활동한 것으로 보이는데 과학 동아리에서도 화학 분야로 이 학생은 활동을 했었죠. 봉사활동은 그냥 보통 평범한 수준에서 진행이 된 것으로 보여요. 교내 환경 정화의 차원에서 쓰레기 줍기 등의 활동을 꾸준히 해서 교내 봉사활동으로 시간을 채웠던 학생입니다. 지금 학생의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연계 학생이에요. 자연계 학생이지만 수상 실적을 보면 이렇게 역사대회나 글쓰기 대회 등의 우수한 실적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이 학생의 장점으로 문이과 통합형 인재 이렇게 컨셉을 좀 잡고 자기소개서라든지 나머지 학생부를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꾸준한 과학동아리 활동 그리고 학생의 부회장이라는 그런 임원 활동으로 리더십이 발휘된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봉사상 수상으로도 봉사 시간의 양은 그렇게 특출나게 많은 상황은 아니었지만 봉사상 하나가 있어 줌으로 인해서 이 학생이 봉사를 정말 열심히 성실히 했나 보다. 그 학교에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잘했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하게끔 하잖아요. 그래서 성실한 학생이었다. 또 봉사활동에 꾸준히 임했구나, 인정받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학업적인 부분은 2.79 등급으로 이 학생이 걱정하는 것처럼 저는 2등급대 후반이에요 라고 걱정을 했지만 1학년 성적에 비해서는 그래도 전반적으로 모든 교과의 성적들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는 추세여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한다라고 했을 때 성적 상승이 조금씩 그러면 이 학생이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을 굉장히 열심히 해서 스스로를 발전시켜 나가는 학생이구나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학생의 학생부에서 좀 아쉬운 점을 찾자면 그러니까 뚜렷한 진로에 대한 탐구 활동이라든지 연구, 의지 이런 것들이 좀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아리의 경우도 일관된 동아리를 이렇게 해왔다기보다는 1학년 때는 컴퓨터 동아리, 2학년 때는 화학 동아리, 또 자율 동아리는 그냥 일반 과학 토론 동아리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그래서 이거를 장점으로 끌면은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이었다지만 또 특징 없이 보여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내가 마무리를 잘 할지가 이 학생에게는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과학교과 중심에서 과학교과에서 이 학생의 관심 분야가 동아리로 보면 화학인데 과연 무엇인지 특색이 드러나지 않고 수상 실적도 문과적 자질은 잘 보이지만
과학적, 이과적 성향을 보여지는 수상 실적은 별로 없어서 그런 부분이 진로와의 연관성을 고려했을 때 진로와 뚜렷한 연관성이 드러나는 학생부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따라서 이 학생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만 6개를 지원해야지라는 생각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을 할 때는 이 학생의 이런 상황들이 좀 장점화될 수 있게끔 스토리를 구상해서 자기소개서 등을 이제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경기권 중에서 교과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도 고려를 해봐야 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전반적으로 지금 성적선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학기 동안 남은 이제 지금 2학년이라고 가정을 하면 3학년 1학기까지 수시에서는 유의미한 성적이 되니까 수시에 지원하기 위해서 내가 3학년 1학기 교과 성적까지 좀 더 끌어올린다라고 하면 2등급 중반성까지는 끌어올려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경기권 대학 중에 학종도 있겠지만 교과 전형 쪽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사실 뚜렷한 진로가 잡혀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교과 전형은 또 학생부 방향성에 꼭 일치하지 않더라도 지원 학과선을 조금 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죠. 교과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을 고민해 봤을 때 이 학생이 되도록이면 서울 경기권이라는 희망사항이 있기 때문에 교과 전형을 지원했을 때 일단 수능 최저가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되고요. 또 모의고사 성적을 감안해서 내가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선에서 교과 전형을 치르는 경기권 대학 쪽. 서울권의 교과 전형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성적으로는. 근데 경기권 대학에서 일부 대학들은 교과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또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100% 교과, 또 100% 교과와 이 수능 최저, 이 조합의 교과 전형보다는 1단계에서는 서류 교과로 뽑고 2단계에서 면접을 보는 그런 교과 전형 쪽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학생은 학생의 임원 활동을 통해서 리더십을 발휘한 그런 사례가 경험이 있었고요. 또 남들 앞에서 자신감 있게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고 말하는데 큰 무리가 없는 학생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면접이라는 기회를 통해서 자신의 우수성을 어필하고 내신 성적이나 학생부를 보완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최종적으로 이 학생은 사실 인천대 INU 교과 전형으로 지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수시 6개 중에 이제 서울 경기권의 학종, 뭐 서울권에 있는 대학들 중에서도 상명대나 명지대 선에서 이제 지원을 한 부분도 있었고 경기권에 이제 명지대 그리고 경기대 이런 학종으로 지원도 했었고요. 그리고 교과 전형으로는 INU 교과 전형으로 인천대에 지원을 했었는데 인천대가 이제 공립대학이잖아요. 그래서 학생이 이제 해양학과 쪽으로 물론 이제 이 학생은 진로가 뚜렷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내가 어찌 보면은 교과 전형으로 지원한다 하더라도 내신선이 그렇게 유리한 선은 아니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학과선을 좀 고려해서 해양학과 쪽으로 지원을 했었고 1단계에서 교과 100%로 합격이 돼서 2단계 면접 준비를 하고요. 30% 면접 비중이 있었는데 학생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남들 앞에서 발표하거나 말하는 것에 큰 부담을 가지지 않는 학생이었어요. 따라서 인천대 그 기출문제랑 예살문제를 열심히 본인이 스스로 준비를 해서 최종 합격에 이를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지금 인천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인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인하대, 인천대 이런 쪽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어요. 보통 이제 지금 INU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학생이 합격을 했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이제 합격했었던 또 다른 학생의 사례를 보면은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어과를 합격을 했었던 사례인데요. 내신 평균 등급이 3등급 초반이었습니다. 3.17등급. 그래서 이 학생도 고민을 많이 했죠. 내가 학종으로 갈 수 있나? 서울경기권을 갈 수 있을까? 고민을 했었는데 이 학생의 장점은 중국어를 전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좀 뚜렷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성적선이 지금 아까 A 학생보다는 조금 더 떨어지는, 물론 이제 이과랑 문과의 차이도 있지만 상황이었지만, 이 학생 자체는 학생부상에 본인이 중국어를 전공하겠다라는 의지가 구석구석 뚜렷하게 드러나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어 관련 활동도 많았고, 또 중국어에 대한 전공 의지나 중국어 관심 있어, 중국어 잘해 라는 것들이 학생부 곳곳에 어필이 되어 있었던 학생이었죠. 교내 중국어 대회에서 1등을 한 수상 실적도 있었고, 학급의 학습 부장으로 성실한 학교 생활을 했었다라는 인성적인 측면도 갖추고 있었고요. 또 중국어 동아리에서 꾸준한 활동을 통해서 중국 관련한 독서, 또 영화 감상, 중국 문화 발표, 축제 기간 중에 중국 문화 체험 부스를 기획해서 운영하는 등 다양한 활동들, 즉 본인이 희망하는 진로 분야에 대한 활동들을 갖추고 있는 학생부였기 때문에 이 학생의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유리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봉사 시간은 사실 많지 않았습니다. 40시간 정도밖에는 안 됐지만 지역사회복지기관에서 꾸준하게 활동을 했었고, 학업적인 측면에서는 외국어 관련 교과의 성적 성취가 좋았었던 학생입니다. 그리고 독서도 중국 문화 관련한 독서가 많았었고요. 또 멘토 멘티 활동으로 본인이 중국어 멘토로 활동하면서 다른 학생들과의 어떤 협력이나 학업적인 성장을 이루는데 좀 활발히 활동했었던 그런 학생이었죠. 또 한자 한문 교과에서도 좀 우수성을 보였었던 학생이고요. 이런 고교 3년간의 노력으로 학생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도전을 했었고, 결과적으로는 인천대의 중국어학과에 최종 합격하는, 중어중국학과에 최종 합격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내신은 애매하다, 2등급에서 3등급 초반, 2등급 후반에서 3등급 초반, 사실 가장 많은 학생들이 고민을 하는, 그러니까 내 내신은 애매해요 라고 했을 때 요 등급의 학생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애매한 등급이었을 때 내가 학생부상에 뚜렷한 뭔가를 보여줄 수 있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유리할 수 있고요. 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남은 기간 동안의 내신 성적을 더 향상시켜서 교과 전형으로 도전해보는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